네, 이클립스 다 실행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서버도 지금 실행 중이시죠? 네, 스타트 싱크로나이즈드 시작되고 동기화되어 있는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index.html 파일부터 할게요. 여기에다가 앵커 태그 하나 더 추가를 할까요? 네. 여기에다가는 양식 태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태그 index.html입니다. 그리고 href 속성을 줄 거고요. href 속성은 뭐냐면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5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form.html 이렇게 할게요. 우리 어제 리스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아래쪽을 우리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unordered list 이렇게. unordered list를 여기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서 unordered list를 이렇게 닫아주세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서 닫고. 그 다음에 unordered list ul 안에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li라고 그랬죠. 리스트 아이템. 이 리스트 아이템을 링크를 감싸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죠? li 리스트 아이템 그 안에다가 앵커 태그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li 그 다음에 두 번째 링크 밑에서 li 여기 li 시작하고요. 여기 세 번째 밑에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li 만드시고 여기에서 li 만드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만든 것도 리스트 아이템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 나머지는 뭐 들여쓰기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index.html을 수정을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정 다 되신 분들은 새로 고침해 보시면 아마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링크들이 쭉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 태그가 생겼을 거예요. 그죠? 링크가 생겼을 거예요.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생겼을 거고 그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5번 form.html이라고 하는 파일은 웹서버 웹앱 밑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웹서버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웹앱 폴더 밑에다가 new 그리고 other html 파일 선택해 주시고 5번 underscore form.htm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finish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일이 이렇게 form.html 웹 앱 폴더 밑에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타이틀 html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목 먼저 넣을까요? 이렇게 해서 html 폼과 관련된 태그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클릭했을 때 페이지가 이동되는 것까지 이동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네,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 HTML, index.html에서 폼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잘 되시죠? 이렇게. 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실제로 폼 태그에 대한 것을 만들기 전에요. 구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입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아이디, 패스워드, 검색어, 날짜도 가능하고요. 달력 같은 것들도 가능해요. 여러 가지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 내용 혹은 입력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그 태그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폼이라고 하는 HTML 태그가 있어요. 폼이라고 하는 HTML 태그가 있는데 폼 태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입력 요소들, 인풋 엘리먼트가 있어요. 인풋 엘리먼트를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풋 엘리먼트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폼 태그 안에 서브밋 버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면 인풋 엘리먼트들, 입력 요소들의 입력된 내용들이 서버로 전송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폼 태그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 안에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 엘리먼트라고 하면 태그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풋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폼 태그 안에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서브밋이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또 있으면 돼요. 일단 요것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더 추가를 해야 될 게 있긴 있지만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요. 폼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그 구글 검색 한번 해볼게요. 구글 검색. 구글 검색하기 위해서 구글 아니고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봤단 말이에요. Node.js로 검색을 했었죠. 여기에서 주소줄에서요. 어디까지만 복사를 하시냐면 물음표 앞에까지. 딱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물음표 앞에까지만 주소를 복사를 하세요. 물음표 앞에까지만. 서치까지가 되겠죠. 서치까지. 이거를 폼에다가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세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메서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컨트롤 스페이스 자동 완성하니까 get까지 자동으로 들어가죠. 네, 요것도 일단 그대로 놔둘게요. 저 각각에 대한 것들은 주석으로 추가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폼 태그 안에 무엇을 만든다? 인풋을 만든다. 인풋이에요. 인풋. 태그 나오죠? 인풋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풋은 컨텐트를 갖지 않습니다. 컨텐트를 갖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시작 태그에서 닫아버리시면 돼요. 닫아버리시면 되는데 여기에 속성은 타입이라고 하는 걸 넣으세요. 타입. 기본값이 텍스트죠. 이거 그대로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줄게요. 여기에다가 q라고 쓰세요. 얘가 무엇인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q라고 쓰시고요.
다음에 하나 더. 인풋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인풋을 하나 더 만드시는데 이번에는 타입을요. submit이라고 넣으세요. submit. 그리고 여기 검색, value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여기다가는 무엇을 써주시냐면 검색이라고 넣을게요.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볼게요.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 지금 우리는 폼 태그를 만든 거고요. 폼 태그 안에 input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든 거고요. input 중에서 타입이 텍스트인 input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input 중에서 타입이 submit인 input을 하나 만들었어요. input을 만들었고 name이 뭔지 value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를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를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 웹브라우저 다시 볼까요? 5번 form.html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보세요. 새로 고치면 하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게 폼이에요. 여기가 폼입니다. 인풋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텍스트 인풋과 서브밋 인풋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엘리먼트가 폼이라고 하는 엘리먼트.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텍스트는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텍스트는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똑같은 인풋 엘리먼트인데 타입을 서브밋이라고 하면요. 서브밋이라고 하게 되면 버튼처럼. 그러니까 타입을 똑같은 인풋인데 타입을 텍스트라고 하면 글자들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 텍스트 필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풋인데 타입을 서브밋이라고 지정을 하면 버튼이 돼요. 버튼이 되고 여기 value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value라고 하는 거는 그 버튼에 써져 있는 쓰여지는 글자, 버튼에 쓰여지는 글자를 value라고 하는 거예요. value. 텍스트에도 넣을 수 있어요. 텍스트에도 value를 넣을 수 있습니다. HTML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다가도 value 속성 줄 수 있어요. 똑같은 인풋이잖아요. 똑같은 인풋 태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value를 줄 수 있으면 여기도 value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를 뭐 그냥 테스트 이렇게 해볼까요? 새로 고치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글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인풋 상자가 입력 텍스트 필드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뭐 버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입력 상자에 써져 있는 그 글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value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value라고 하는 속성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버튼에는 이름 그 글자들을 넣어줘야 되겠지만 검색창에는 글자들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텍스트 부분에서는 value를 안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안 쓰시면 되는 거고 서브밋이라고 하는 곳에는 value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됐죠? 자, 새로 고침. 자, 아까처럼 우리 node.js 해볼까요? 그리고 검색 버튼 눌러보세요. 페이지 어디로 가요? 다음이 열리죠. 네. 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자, 우리는 여기다가 폼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폼이 우리말로 뭐예요? 양식이에요. 양식. 그리고 그 양식에는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양식과 보내겠다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버튼을 우리가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죠. 그러면 이 브라우저는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요청. 누구한테? 서버한테 리퀘스트를 보냈어요. 근데 그 서버가 누구일까요? 그 서버가 누구냐면 좀 그림 때문에 안 보이죠? 얘가 서버인 거예요.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요청을 보내게 되는 서버를 액션. 여기로 요청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검색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search.daumnet search라고 하는 웹페이지로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get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요청을 보낼 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검색어, 이게 여기가 검색어잖아요. 도대체 검색어가 어디에 포함이 됐을까?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검색 이렇게 해볼까요? 검색. 자,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요청을 보낸 주소, 액션이 되는 거고요. 액션. 폼에서 설정된 액션. 그 다음에 인풋에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예요. Q는 Node.js. 요 앞쪽은 우리가 보낸 건 아니고요. 앞쪽은 우리가 보낸 건 아니고 요게 우리가 보낸 부분이고 Q는 Node.js. 그럼 이 Q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을까요? Q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폼을 만들 때 인풋에 이름이 뭐다? Q다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Q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으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입력한 값을 텍스트 인풋에서 입력한 value 값을 Q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에다 넣어서 서버로 전송을 한 거예요. 이런 서버로 전송을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폼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텍스트 인풋에 입력된 value 값을 Q라고 하는 변수의 이름을 가지고서 액션에 있는 서버로 서브 및 전송을 하는 거죠. 서브 및.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폼입니다. 그래서 양식이요. 항상 딱 똑같아요. 폼, 인풋, 폼. 물론 인풋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액션은 서버 주소를 써주거나 우리가 HTML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HTML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서버로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지금처럼 다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다음이라고 하는 서버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 로컬 호스트에 있는 어떤 웹페이지로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거. 네. 요 두 가지 내용 이해되십니까? 폼 태그 안에서 인풋 엘리먼트들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폼 태그 안에 서브밋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서브밋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입력된 내용들이 서버로 전송된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속성들, 액션, 메서드, 타입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폼 태그의 속성, 어트리뷰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액션. 액션은 생략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액션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액션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처리할 서버의 주소. 이게 서버 주소잖아요. 그죠? 서버의 URL인 거예요. 이게 뭐 HTML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HTML이 될 수가 있는 거고 HTML 없을 수도 있어요. 뭐 JSP가 될 수도 있고 뭐 PHP가 될 수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는 사용자 입력 데이터를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 메서드가 기능이란 뜻이잖아요. 기능.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겟 방식이에요.
게시라고 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URL 주소에 지리 문자요. 쿼리 스트링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쿼리 스트링에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를 URL에 포함시킨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URL에 포함시켜서 서버로 데이터를 보낸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했을 때 Node.js라고 하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그 검색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URL 주소잖아요. 그죠? URL 주소에 포함이 된 거랍니다. 무엇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전체 HTTP로 시작하는 이 전체를 URL 주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URL 주소에서 물음표 뒤쪽에 나오는 것들을 지리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URL 주소에서 물음표 뒤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을 쿼리 스트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쿼리 스트링의 형식은요. 다 똑같아요. 이름은 value, 그 다음에 and, 이름은 value. 다 이런 형식이에요. 앞에 있는 게 변수 이름이고요. W라고 하는 게 변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TOT라고 하는 게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Q라고 하는 게 변수 이름이고요. Node.js가 그 변수에 저장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변수와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중간에 뭘 넣는다? AND를 넣어요. 이게 쿼리 스트링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URL 형식 간단해요. 밑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기사 다음에서 뉴스 기사 하나를 볼게요. 다음에서 뉴스 기사 종전선언문이 합의가 됐다라고 하네요. 자 볼게요. 여기는 없군요. 여기는 쿼리 스트링이 없어요. 여기 주소줄을 보면은 여기는 쿼리 스트링이 없어요. 쿼리 스트링은 물음표하고 뭔가가 있어야 돼요. 네. 지금 그게 없는 상태고요. 여기는 그런 게 없고. 그럼 나머지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나머지도 다 똑같을 것 같고 스포츠 기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여기도 다 똑같군요. 형식이. 검색어로 할게요. 검색어로.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거나 검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뭐 노드, AS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웹문서 검색이라고 한 번 더 클릭을 했어요. 검색어를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웹문서라고 한 번 더 클릭을 했어요. 한 번 더 클릭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이전 페이지 웹문서를 클릭하기 전하고 웹문서를 클릭했을 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아세요? 주소줄을 보시면은요. 주소줄을 보시면 물음표 뒤쪽에 있는 게 쿼리 스트링. 쿼리 스트링이 W는 TOT, AND, DA는 어쩌고 저쩌고, AND, T, NIL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변수값 이런 형식이에요. 그런 형식이고요. W가 TOT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Q는 Node.js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은 나머지는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고 웹문서라고 클릭을 해볼까요? 웹문서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쿼리 스트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물음표 뒤쪽 부분에서 W가 웹이라고 바뀌었어요. 아까는 W가 TOT 토탈 전체 검색이었고 지금은 W가
웹 검색이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검색어는 똑같고. 검색어는 똑같습니다. 중간에 %20이라고 보이시면 이거는 공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백이고요. 카페로 가볼까요? 카페 클릭해볼까요? 카페. 제가 카페로 클릭했어요. 쿼리 스트링이 뭐가 바뀌었죠? W가 카페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지리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보여지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전체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백과사전 검색만 보여주기도 하고 웹문서 검색 결과만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럼 서버가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사용자가 요청하는 게 전체 검색이냐 웹문서 검색이냐 카페 검색이냐 이런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정보를 브라우저가 서버한테 보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보내줄 때 그럼 어떻게 보내줄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get이라고 하는 방식은 get이라고 하는 그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은 그런 정보들을 쿼리 문자열이라고 하는 형태로 보낸다라고 합니다. 쿼리 문자. 쉽죠? 어렵지 않죠? 네, 다시 index.html로 갈게요. HTML 폼 여기로 갈게요. 그리고 네. 이게 get 방식입니다. 이제 지리 문자열이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리 문자열이란 URL 주소에서 물음표 뒤쪽 부분, URL 주소에서 물음표 뒤쪽 부분을 지리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지리 문자열에 데이터를 포함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변수 이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값이 필요한 거예요. 값은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으면 되는 거고 서버로 보낼 때 그 변수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네임으로 설정합니다. 네임으로. 아시겠죠? 네. 그러면 서브밋 버튼이 URL 주소를 만들어줘. 이 URL 주소에다가 물음표를 물음표를 자동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Q는 하고서 여기에서 입력된 값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서브밋 버튼이 하는 일이에요. get 방식일 때. 자, 근데 이 get 방식은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 얘기하기 전에 메서드 폼 태그에 메서드라고 하겠습니다. 메서드 속성 값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전송 방식은 ge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메서드를 생략하면 get이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값이에요. get이 디폴트 값이고요. 근데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얘 단점은 뭐냐면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의 크기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URL 주소가 무한정 막 길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4kb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저도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돼서 아무튼 그 URL 주소가 무한정 길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보낼 수 있는 문자열의 크기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은 get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그런 정보들이 URL 주소에 노출이 되죠. 그러니까 URL 주소만 딱 보면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무슨 정보를 보냈는지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저렇게 보내면 될까요? 안 돼요. 네. 로그인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URL 주소에 노출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누구나 봐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보안에 취약해요. 보안에 취약하지만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서버로 보내는 게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안과 상관이 없는 검색어 같이 보안과 상관이 없는 그런 정보들은 그리고 URL에 노출이 돼도 되는 그런 정보들 예를 들면 검색어 같은 그런 것들은 갯방식으로 보내시면 돼요. 갯방식으로 보내시면 되고 갯방식 말고요. 갯방식 말고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포스트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포스트. 그러니까 이 메서드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포스트라고 쓴다라고 하는 거죠. get이 아니라. 이 포스트라고 하는 방식은 그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들을 HTTP 패킷에 포함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URL 주소에 노출시키지 않고요. URL 주소에 노출시키지 않고 패킷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요청을 보낼 때 항상 패킷을 만들거든요. 그 패킷에 포함을 시켜요. 패킷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암호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암호화 시킨 다음에 패킷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전송 데이터 얘는 포스트 방식은요. 포스트 방식은 전송 데이터 사용자 입력 데이터라고 할까요? 사용자 입력 데이터들이 URL에 노출되지 않고 그러니까 보안에 강점이 있겠죠. 보안에 강점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송 데이터 크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파일을 업로드한다거나 뭐 이미지를 업로드한다거나 뭐 동영상을 업로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get 방식을 쓰시는 게 아니라 포스트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로그인할 때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들을 업로드할 때 이럴 때는 포스트 방식을 쓰시는 거고요. 검색어처럼 간단하게 몇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진 데이터들을 서버로 보내실 때에는 get 방식을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get 방식. 자, 그러면 포스트 한번 해볼까요? 포스트. 네. 자, 여기에는 이거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넣을게요. 제목을 방식 전송 이렇게 하고요. 포스트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포스트 방식의 전송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소제목 하나 넣고요. 포스트 방식 전송이라고 할게요. 자, 일단 폼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폼을 먼저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액션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그 어디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써주시는 거고요. HT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result.html. 그 다음에 메서드가 전송 방식이에요. 전송 방식을 포스트 이렇게 바꿀게요. 포스트. 자, 폼 안에 무엇을 넣는다? 인풋이 입력해 주세요잖아요. 입력해 주세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타입 아이디는 밖에 노출해도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그 다음에 요거 속성 하나 더 써드릴게요. 플레이스 홀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디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실행해 보고서 웹페이지를 우리가 서버에서 보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임에 여기다가 유저 아이디 이렇게 할게요.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또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타입에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패스워드. 이거 다른 단어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PA, 패스워드 두 글자 쓰고요. 컨트롤 스페이스 했어요. 그럼 패스워드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타입은 지정된 타입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텍스트다, 패스워드다, 이메일이다, 전화번호다, 서브밋이다. 이런 식으로 지정된 타입들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고, 자, 여기는 플레이스홀더에는 비밀, 번호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네임 속성을 줄게요. 네임 속성 pwd라고만 할까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될까요? 이거는 글자를 입력하는 인풋, 여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풋. 그죠? 마지막으로 뭐가 있으면 될까요? 버튼, 그죠? 버튼, 서브밋 버튼이 있으면 되겠죠. 맞아요. 인풋, 타입, 서브밋. 자, 이번에는 여기는 value를 줄게요. 여기는 value를 log인이라고 할게요. login. 자, 어떻게 보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다 되셨나요? 되셨죠? 아, 지금 우리가 보내는데 파일이 없네요. 그죠? result.html이라는 게 없네요. 전송 버튼 누르면 여기 서브밋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마 에러 발생할 거예요.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일단 이 내용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rm.html 새로 고침 한번 해보세요. 포스트 방식 전송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글자가 들어가 있죠. 아이디라고 글자 들어가 있죠. 비밀번호라고 글자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입력된 글자랑 색깔이 살짝 다르죠. 그렇죠? value가 아니에요. value가 아니라 뭐라고 제가 썼었어요? 코드에서 placeholder라고 썼었죠. 이거 힌트예요, 힌트.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고 입력하세요. id라고 하는 글자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뭔가 값이 입력된 게 아니고요. 이 자리에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힌트를 보여주는 게 placeholder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placeholder는 한 글자라도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힌트들을 주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이고, 비밀번호도 지금 클릭했을 때 아직은 사라지지 않았죠. 근데 뭔가 입력해 보세요. 그럼 그때부터 사라져요. 이게 플레이스홀더예요. 자, 그리고 텍스트와 패스워드 차이점 아시겠죠? 인풋의 타입 중에서 텍스트와 패스워드의 차이점은 텍스트는 입력하는 내용이 그대로 보이고요. 패스워드는 입력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입력할 때마다 점으로 바뀌는 게 패스워드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J 텍스트 필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J 패스워드 필드가 있었죠.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역할이라고. 근데 그거를 HTML에서는 똑같은 input이라고 하는 태그에다가 타입이라는 속성만 가지고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되게 쉽죠? 되게 쉽죠? 네. 그리고 플레이스홀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플레이스홀더. 네. 그 다음에 네임. 이거는 밖에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서버로 전송이 될 때 사용하게 될 변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서브밋은 버튼 형태로 보이는 거고요. 여기에는 value가 있죠. 그 value가 이 버튼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자, 주소가 어디로 바뀌어 있을까요? 404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찾을 수 없음 이건 당연한 거고요. 주소가 어디로 바뀌어 있어요? 로컬호스트의 HTML 1번 프로젝트의 result.html이죠. 자, 뒤쪽에
물음표 하고서 쿼리 스트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분명히 우리는 보내긴 보낸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서버로 보내긴 보냈어요. 근데 그게 URL에 노출되지 않아요. 이런 방식을 포스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스트 방식. 이해되시죠? 네. 지금 요거 에러가 나는 거는요. 에러가 나는 거는 그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파일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디에다가? 웹의 폴더 밑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웹의 폴더 밑에다가 new, other, html, next 뭐라고 만들면 될까요? result. 여기 result라고 했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result.html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여기서는 결과라고만 할까요? 결과라고만 하고 바디에다가 h1 하나만 넣을게요. h1 하나. 폼, 전송, 서브밋이라고 할게요. 서브밋, 양식, 전송, 결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페이지만 있으면, 페이지 하나만 있으면은요. 페이지 하나만 있으면 아까 이제 여기에서 다시 입력하고 아이디 입력하고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 버튼 클릭하면 그 페이지가 열려요. 이제 404가 없어졌죠. 404가 없어졌습니다. 저장하면 안 되죠. 사용하지 않으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HTML 패킷이라고 하는 게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URL 주소에는 노출이 되지 않는데요. 패킷을 까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어볼 수가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시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트워크. 자, 이 네트워크 탭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요. 보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포스트 방식에서 뭔가를 입력을 하고 로그인 버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result.html 하고 보이죠? 보이죠?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프리뷰, 미리 보기. 그러니까 이쪽에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질 내용 그게 있고요. 그게 있고요. 옆에 헤더라고 하는 게 있죠. 헤더. 헤더 들어가 볼까요? 헤더. 헤더. 그리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내려보세요. 쭉 내리시다 보면 네. 여기에 컨텐트 타입 리퀘스트 헤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찾고 있나요? accept request view 잠깐만요. 제가 못 찾겠네요. 잠시만요. 리스폰스가 아니고 리퀘스트 헤더가 있어야 되는데 리퀘스트 헤더 포스트 제가 잠깐 잠시만요. 제가 그거는 제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메뉴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로드? 페이로드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페이로드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유저 아이디라고 되어 있죠. 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제가 비밀번호 보이지 않았던 거 뭐라고 입력했는지 보이죠.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그 결과가 여기서 보이실 거예요. 네, 찾아주신 분 감사해요. 저도 페이로드 바뀌었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해킹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URL 주소에서 안 보일 뿐이지
패킷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로그인 할 때에는요, 이런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요, 그 암호화한 다음에 패킷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냥 무조건 서브미스라는 게 아니라, 입력된 문자열들을 암호화하고 나서 여기다 패킷에다 포함을 시켜요. 그게 로그인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유저 아이디라고 변수 이름이 되어 있고요. pwd라고 변수 이름이 되어 있어요. 변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소스에서 뭐라고 만들었습니까? 소스에서 여기 name에 유저 아이디라고 줬고 name에 pwd라고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인 거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의 약속인 거예요. 아이디를 보낼 때에는 유저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보내겠다. 서버한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서브밋 전송할 때에는 pwd라고 하는 변수 이름으로 전송하겠다라고 서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서버에서는 그 유저 아이디라는 변수에 무슨 값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pwd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서 로그인 할지 말지를 서버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주석으로 정리해드린 내용들 다 이제 이해되세요? get, 네. form의 input, 그 다음에 action, method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 사용되는 속성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 의미들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이번 시간 요 정도로 하고요.